여러분은 인생에서 한 번쯤 모든 걸 내려놓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었던 적이 있나요? 저는 스페인에서 대학교 졸업을 앞둔 카를로스입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기 직전 바로 그런 충동을 느꼈습니다. 몇 년간 학업에 매달리며 쌓아온 스트레스와 졸업 후 곧바로 부모님의 레스토랑에서 일을 시작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제게 그런 생각을 들게 했죠. 부모님은 제가 졸업하면 레스토랑을 물려받길 원하셨습니다. 그 레스토랑은 어릴 적부터 제가 자주 놀러 갔던 곳이었고 부모님의 자부심이 깃든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제안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편에는 지금이 아니면 안 되라는 생각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아마도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일 거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아빠, 저 가게에서 일할게요. 그런데 출근하기 전에 잠깐 여행을 다녀오고 싶어요. 제가 늘 가보고 싶었던 곳이 있었거든요. 부모님은 처음엔 놀란 표정이었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카를로스. 한 달 정도 시간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여행을 다녀오렴. 그동안 내가 보고 느낀 것들이 나중에 우리 가게를 운영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거야. 부모님의 허락을 받자마자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여행지를 결정하는 일이었죠. 어디로 갈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유럽의 여러 도시들을 다시 방문할까?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곳을 탐험할까? 다양한 생각들이 떠올랐지만 결국 저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아시아로 여행지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서양 음식에 익숙한 저에게 아시아 음식은 항상 신비롭고 매력적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와 맛을 직접 체험해보고 싶다는 열망이 점점 퍼졌습니다. 여러 나라 중에서도 저는 먼저 중국을 선택했습니다. 중국은 넓은 영토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 한 나라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중국만 방문하기에는 아쉬운 마음이 들어 가까운 한국도 함께 여행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중국은 나라가 크고 볼거리도 많으니 3주를, 그리고 한국은 일주일 동안 머물기로 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 준비를 마치고 저는 드디어 여행을 떠났습니다. 중국으로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드넓은 중국 대륙에서 무엇을 보고 경험하게 될지 궁금했습니다. 아시아의 다양한 맛을 직접 느껴보는 것도 무척 기대되었어요. 베이징에 도착한 첫날, 저는 이국적인 풍경과 대도시의 활기찬 분위기에 매료되었습니다. 거리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붐볐고 다양한 향신료의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저를 당황하게 만든 것은 바로 언어였습니다. 중국어는 너무나 낯설었어요. 호텔에서는 간단한 의사소통이 가능했지만 현지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첫날 저녁, 저는 한 지역 식당에 들어가서 현지 음식을 맛보기로 했습니다. 메뉴판이 제 손에 건네졌지만 모든 항목이 중국어로만 적혀 있었습니다. 영어 메뉴판은 없었고 종업원이 QR코드를 스캔하라고 안내했지만 그 메뉴 역시 전부 중국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진조차 없는 메뉴판 앞에서 저는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어요. 어떤 음식을 주문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저 무작위로 몇 가지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은 제게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주문한 음식들이 나오자 저는 익숙하지 않은 강한 향신료와 맛에 당황했습니다. 어떤 음식은 너무 맵고 또 어떤 음식은 지나치게 짜거나 독특한 향이 너무 강해서 제 입맛에 맞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결국 배탈이 나서 호텔 방에서 거의 밤새도록 화장실을 들락거렸습니다. 중국에서의 첫날 밤은 그렇게 힘겹게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음날 다시 힘을 내서 새로운 장소를 여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는 중국의 번화가를 거닐며 사람들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길거리 음식, 작은 가게들, 다양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죠. 그러던 중 저는 예상치 못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5살 정도로 보이는 어린아이가 갑자기 바지를 내리고 거리 한복판에서 대변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내가 잘못 본 건가 싶어 눈을 비볐지만 그것은 분명 현실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주변의 사람들이 전혀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고 그저 무심히 지나친다는 사실이었죠. 그 장면은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저는 곧바로 그 자리를 떠나고 싶어졌습니다. 거리 한복판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저에게 깊은 문화적 충격 그 자체였어요. 저는 이곳에서의 여행을 계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점점 지쳐갔고 중국의 문화와 음식에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원래 계획했던 3주를 채우지 못하고 일주일 만에 한국으로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같은 아시아 국가이기 때문에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될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으로 떠나는 비행기를 타기 전까지도 저는 스페인으로 돌아갈지 아니면 한국으로 갈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한국도 한 번쯤은 경험해보고 싶었고 스스로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으며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노력했습니다. 설렘과 불안이 뒤섞인 감정 속에서 한국이 저에게 어떤 경험을 안겨줄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도착한 인천공항은 중국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공항의 표지판은 영어와 한국어로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었고 직원들도 매우 친절하게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 인상은 확실히 좋았습니다.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는 현대적이었고 거리에는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거리의 청결함과 질서 정연함에 놀랐습니다. 이제까지의 걱정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서울에 도착한 후 저는 먼저 숙소에 짐을 풀고 명동거리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쇼핑거리라는 명동에서 저는 한국 문화를 조금 더 가까이서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명동거리는 다양한 상점들과 길거리 음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쇼핑을 즐기고 있었고 거리에는 활기찬 분위기가 가득했어요. 저는 이곳에서 한국 음식을 처음으로 맛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유일한 한국 음식인 비빔밥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비빔밥은 여러 가지 채소와 밥, 고추장을 섞어 먹는 음식으로 그동안 사진으로만 보아왔기에 실제로 먹어볼 생각에 설레었습니다. 마침내 비빔밥을 파는 식당을 찾아 들어가 메뉴판을 받아들었습니다. 다행히 메뉴판은 한국어와 영어로 모두 표기되어 있었고 음식 사진도 함께 있어 무엇을 주문할지 쉽게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비빔밥을 주문했습니다. 잠시 후 비빔밥이 제 앞에 놓였습니다. 다양한 채소들과 고기가 정갈하게 담겨 있었고 중앙에는 노란 계란 노른자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고추장과 참기름도 함께 제공되었습니다. 저는 고추장과 참기름을 넣고 모든 재료를 잘 비벼서 한 입을 먹어보았습니다. 첫 맛을 보자마자 저는 비빔밥의 조화로운 맛에 놀랐습니다. 각 재료들이 가진 고유의 맛이 하나로 어우러져 입안에서 색다른 미각의 향연을 펼쳤습니다. 매콤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입안 가득 퍼지며 저는 그동안 느꼈던 피로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한국에 오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저는 근처의 공공 화장실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중국에서의 경험 때문에 약간의 불안감을 안고 화장실로 향했지만 그곳에서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화장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깨끗했고 모든 시설이 잘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바닥은 물론이고 화장실 칸 내부도 청결했고 세면대와 비데까지 자동 센서로 작동하는 현대적인 시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날이 이렇게 편안하고 만족스러울 줄은 상상도 못했죠. 이렇게 저는 한국에서의 첫날을 마무리했습니다. 중국에서의 힘들었던 경험은 점점 잊혀져 갔고 저는 이제 한국에서의 새로운 경험들을 더 많이 쌓아가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호텔에서 눈을 뜨자마자 오늘은 어떤 곳을 가볼까 고민했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는 제가 이전에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곳이었습니다. 우선 한국의 교통 시스템을 경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서울의 지하철을 타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은 매우 깨끗하고 모든 안내, 표지판이 한국어와 영어로 잘 표기되어 있어 방향을 찾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자동 판매기에서 손쉽게 교통카드를 구입한 후 저는 지하철을 타고 서울의 여러 명소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경복궁이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한 이곳은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경복궁역에 내리자마자 저는 지하철역 내부에 전시된 다양한 전통 예술품과 사진들의 눈길을 뺏겼습니다. 경복궁으로 가는 길도 매우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으며 길을 안내하는 표지판들도 잘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경복궁에 도착했을 때 저는 웅장한 궁궐의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수백 년의 역사를 간직한 이 궁궐은 현대적인 서울의 도심 속에서도 고풍스러운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경복궁 내부를 걸어 다니면서 저는 한국의 전통 건축 양식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화려한 단청으로 장식된 궁궐 건물들과 넓은 마당, 그리고 고요한 연못까지 모든 것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전통 의상을 입은 사람들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한복을 입은 관광객들과 그들을 바라보며 웃고 있는 한국인들의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후
저는 서울의 현대적인 면모를 보기 위해 남산타워로 향했습니다. 남산타워는 서울의 전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곳으로 한국 드라마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장소였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길에는 산 아래로 펼쳐진 서울의 풍경이 점점 작아지는 모습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남산타워에 도착하자 저는 주변에 있는 수많은 자물쇠들을 보았습니다. 그 자물쇠들은 연인들이 사랑을 맹세하며 걸어둔 것들이었습니다. 각양각색의 자물쇠들이 마치 서울의 다양한 문화를 상징하는 것 같아 인상적이었습니다. 타워 꼭대기에 올라가서 서울을 내려다보니 한눈에 들어오는 도심의 스카이라인과 멀리 보이는 산맥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낮에 본 서울은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도시였지만 저녁이 되자 도시는 또 다른 매력을 드러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으면서 빛나는 서울의 야경은 정말로 황홀했습니다. 빌딩의 불빛과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의 불빛들이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서울의 밤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남산타워에서 내려온 후 저는 명동으로 돌아가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명동은 낮에도 활기차지만 저녁이 되면 더욱 활기를 띠는 곳이었습니다.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했고 거리 곳곳에서는 다양한 음식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저는 그동안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한국의 스트리트 푸드를 맛보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길거리 음식은 정말 다양하고 맛있어 보였습니다. 가장 먼저 시도한 것은 떡볶이였습니다. 떡볶이는 쌀떡을 매콤한 고추장 소스에 버무린 음식으로 한 입 먹자마자 매운맛이 혀를 감싸며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매콤하지만 달콤한 소스가 쫀득한 떡과 잘 어우러져 정말 맛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호떡을 시도했습니다. 호떡은 달콤한 설탕과 씨앗이 들어간 한국의 전통 간식으로 뜨거운 기름에서 바삭하게 구워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호떡을 한 입 베어 물자 따뜻한 설탕과 씨앗들이 녹아내리며 달콤한 맛이 입안을 채웠습니다. 길거리에서 호떡을 사서 먹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이 음식이 얼마나 사랑받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김밥, 오뎅, 붕어빵 등 다양한 길거리 음식을 맛보며 저는 한국의 스트리트 푸드 문화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각 음식마다 색다른 맛과 경험을 선사해 주었고 저녁이 되면서 명동거리는 더욱 활기를 띠었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들려오는 음악과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져 저는 한국의 젊고 에너제틱한 문화를 온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명동에서 저녁을 먹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한국에서의 첫날이 이렇게나 즐겁고 다채로울 줄은 상상도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이 나라에서의 경험들은 점점 더 흥미로워졌습니다. 한국에 오길 정말 잘했다고 다시 한번 느꼈고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많은 것을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다음날 오후가 되자 저는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한강은 도시의 또 다른 매력을 보여주는 곳이었습니다. 강변을 따라 잘 정비된 공원과 산책로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거나 조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강 둔치에 자리를 잡고 강변을 바라보며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강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고 강물 위로 반사되는 햇살이 반짝이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저녁이 되자 한강은 또 다른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강 위로는 다양한 조명이 켜지며 화려한 야경을 만들어냈고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야식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강에서 열리는 밤시장도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음식과 기념품을 판매하는 부스들이 늘어서 있었고 사람들은 즐겁게 시장을 둘러보며 저녁 시간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날이 갈수록 더 깊어졌습니다. 저는 이곳의 사람들, 음식, 문화 모두에 매료되었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아름다움과 현대적인 발전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이 나라에서의 경험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값진 것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보고 새로운 맛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저는 서울 외곽의 도시 수원을 탐방하기로 했습니다. 수원은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고 조금만 나가면 도착할 수 있는 곳으로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또 다른 매력을 가진 도시라고 들었습니다. 수원은 특히 수원 화성이라는 역사적 유적지로 유명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호텔을 나서 지하철을 타고 수원으로 향했습니다. 수원에 도착하자 도시는 서울과는 또 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서울보다는 한층 조용하고 평화로운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현대적인 요소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수원 화성으로 향했습니다. 수원 화성은 조선시대에 축조된 성곽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곳이었습니다. 웅장한 성벽과 고즈넉한 풍경이 어우러져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수원 화성을 천천히 걸으며 성곽을 따라 걷는 동안
저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성곽 위에서 내려다보는 수원의 전경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래된 건물들과 현대적인 건물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고 멀리 보이는 산들이 이 도시의 매력을 더해주었습니다. 화성을 둘러본 후 저는 근처의 작은 식당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전통 음식인 김치찌개를 맛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김치찌개는 매콤한 김치와 돼지고기, 두부 등을 넣고 끓인 한국의 대표적인 찌개 요리였습니다. 식당은 작은 규모였지만 아늑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김치찌개를 주문하고 잠시 후 뜨거운 냄비에 보글보글 끓고 있는 김치찌개가 제 앞에 놓였습니다. 얼큰한 국물에서 김치의 매콤한 향이 풍겨나와 입맛을 자극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한 숟갈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첫 맛은 강렬했고 국물의 매콤함과 김치의 신맛이 어우러져 독특한 맛을 자아냈습니다. 하지만 곧 그 맛에 적응되면서 김치찌개의 깊은 맛이 느껴졌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왜 이 음식을 즐겨 먹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김치찌개는 처음에는 조금 매웠지만 먹으면 먹을수록 그 매운맛이 오히려 중독성 있게 느껴졌습니다. 돼지고기와 두부가 국물의 맛을 잘 흡수해 부드럽고 풍부한 식감을 주었고 김치는 아삭하면서도 국물에 잘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한국의 깊은 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저는 수원의 조용한 골목길을 걸어보았습니다. 도시의 복잡함에서 벗어나 한적한 시골길을 걷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수원은 서울과는 또 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저는 이곳의 여유로움을 만끽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우 친절하게 저를 맞아주었고 그들의 따뜻한 인사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한국에서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생각에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싶었지만 시간은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경험만으로도 저는 이미 한국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풍요로웠고 이곳에서의 경험들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매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음식을 맛보며 이곳에서의 삶을 조금씩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의 설렘과 긴장이 아직도 생생하지만 지금의 저는 이곳에서의 생활에 완전히 적응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내일이면 다시 스페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가슴 한편에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시간들은 너무나도 소중했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특별한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매일같이 새로운 경험을 하며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씨와 배려, 그리고 이곳의 깊고 풍부한 문화는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이곳에 돌아오겠다고.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비록 짧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저는 이곳에서 너무나도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스페인으로 돌아가 새로운 도전에 나설 것입니다. 이제 한국을 떠나지만 이곳에서의 추억은 제가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스페인으로 돌아가면 부모님의 레스토랑을 돕게 되겠지만 그곳에서 저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적용해 새로운 시도를 해볼 것입니다. 한국의 음식과 문화를 레스토랑에 조금씩 소개해 볼 생각입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은 단순히 요리법만이 아니라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들에게 진심을 다하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따뜻함과 배려, 그리고 새로운 도전 정신을 잊지 않고 저는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갈 것입니다.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과 이곳에서의 추억은 제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국을 찾는 날, 저는 이곳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많은 추억을 만들기를 기대하며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감동 채널이었습니다.